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위입니다. 3위 잊지 않으셨죠? 메르스 최다 발생 국가 순위 말입니다.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가 그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해당 국가와 전 세계의 임신부, 여행객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질병관리본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주말 설 연휴가 시작되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는 쓰레기 수거 중단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 자정까지 나흘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등이 쉬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대체 휴일이죠. 다음 주 10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는 자치구별로 밀린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도로와 골목길을 청소합니다. 일부 자치구는 9일부터 수거에 나서기도 한다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쓰레기 배출 관리에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에벌리 브라더스의 All I Have to Do is Dream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하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한다는 지카 바이러스. 공포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과 2차 전파 가능성 그리고 감염된 임신부 치료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박영준 위기대응 총괄과 연구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예, 연구관님, 지카 바이러스, WHO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긴급회의 소집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언할 수 있다. 이거 지금 검토 여부에 들어간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부터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195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된 바이러스고, 모기가 매개해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예.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또 다른 모기가 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전파가 좀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감염병입니다. 예.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소두증이 뭔가요? 예, 그 정상 신생아에 비해서 머리 크기가 작은 이제 상태를 이제 신경계 기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소두증이라고 하는데요.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이외에도 다른 감염병, 항진이라든지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라든지 그 이외에 임신부 약물을 잘못 복용한다든지 화학 물질에 노출된다든지 해가지고도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한 이후에 소두증 출생아도 증가해서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의심되고 있고 조사가 진행 중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관님, 지금 전화 연결을 저희가 음질 때문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저희 제작진이 연결할 테니까요. 잠시만 받아주시고요. 자, 저희가 오늘 질병관리본부 박영준 위기대응 총괄과 연구관과
지카 바이러스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투데이 포커스 과연 지카 바이러스 어느 정도 위험하고 우리가 좀 잘 대처하고 있는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참 이 초기 대응과 그리고 실제로 발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초기 진화 문제까지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제작진 다시 한번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음질 상태 때문에 저희가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질병관리본부 박영준 위기대응 총괄과 연구관입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 전체 현재까지 지금 집계된 게 대략 150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갑자기 확산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모기가 브라질 지역에서 이제 전역에 걸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질병에 대한 집단 면역, 그러니까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소두증, 아이에게 그 소두증이 발생이 되면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런 그 보도들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소두증에 의해서 이제 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이런 사례들 보고가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머리 크기하고 뇌 크기하고는 같이 비대하면서 발달하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뇌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신경계 발달에 있어서 좀 지체가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감염됐을 경우에 아이 말고 그 어른들이 그 감염이 됐을 때 따로 증상이 있습니까? 증상은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충혈, 관절염, 근육통, 두통 이와 같은 증상들이 가볍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보통 자연 회복되는 이런 경과를 거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있어서는 좀 경미한 질환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뭐 갈랭발해 증후군인가요? GBS 그 뭐 면역 체계가 신경세포 공격해서 전신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례까지 좀 언급이 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사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이후에 길랑발의 사례가 그전 14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하는 양상들이 인지되면서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의심을 가지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발생률은 14년에 비해서 15년도가 증가하긴 했지만 극히 증가 폭은 적고 워낙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에 있어서 걸리면 GBS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매우 드문 이제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 모기가 이제 전파의 매개입니다. 메르스 때는 낙타라고 해서 저희가 초기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초창기에 있다가 된통 당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모기 그 이집트 순모기인가요? 이게 좀 없습니까? 예, 이집트 순모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메르스하고 좀 다른 점은 낙타가 속주이고 사람이 감염된 이후에 사람 대 사람 간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특히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가능한 질환인 반면에 지카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기에 그 바이러스가 만약에 있는 그 모기가 혹시나 그 중남미에서 오는 화물이나 혹은 뭐 항공 화물이든 항만 화물이든 그런 식으로 좀 섞여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물린다든지 그 모기가 다른 사람을 또 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보통은 딴 나라에 없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보다 여행객들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증상 초기에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증상이 발현하고 그때 그 나라에 있는 모기에 통해서 또 2차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현재로서는 뭐 중남미 여행객들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를 있죠.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 자체가 예. 국내에서 가능성은 있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는 건데. 네네. 그 8142번님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남미 쪽으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모기에 물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좀, 스스로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병원에 가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나요? 첫째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발생국가 여행력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예. 예. 여행하고 난 다음에 2주 이내에 최장 잠복기는 2주입니다. 예. 2주 이내에 관련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의심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발열이나 눈의 충혈, 그리고 발열 또는 발진과 발진. 함께 충혈, 관절염, 근육통. 이런 증상이 좀 증상이 나타나면 동반될 경우, 예. 내가 뭐 좀 의심 지역에 다녀왔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병원에 꼭 신고를 해라. 네. 뭐 질병관리본부도 좀 이런 관련해서 좀 전화 같은 것들을 열어두고 있나요? 네, 지금 일단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표 예.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09 국번 없이 예. 번호이고, 그러면 지금 많이 이제 전화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예. 발생 국가가 어디냐, 위험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한 문의 전화, 그다음에 다녀왔었을 때 증상이 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예. 다수 오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게 되면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일단은 검사에 관련된 진료 비용은 이제 보험 처리되면서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검사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서 이제 국가에서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예. 자,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발생 국가들 어디인지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남미 지역에 24개 국가가 예. 있고요. 그 이외에 예. 최근 2개월 이내에 발생한 국가는 예. 중남미 지역의 24개 국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의 1개 국가, 네. 아시아 지역의 1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됐다고 앞서 저희 YTN 보도를 통해 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그 떠나려는 사람들을 제가 어제 좀 만나봤는데요. 네. 현지에서 무슨 모기약을 발라야 될지 좀 현지 가이드들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예. 사전 교육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1차적으로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는 감염될 사례가 있었을 거다라는 근거는 있지만 예. 2개월 이내에 환자 발생한 국가는 아닙니다. 예. 예, 그 전에 말레이시아는 발생 사례가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감염됐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뭐 이런 사례인 건데요. 지난해 좀 돌았다. 이게 지금 예. 다른 검사하다가 발견이 됐죠. 예. 어쨌든 모기는 뭐 지카 바이러스 이외에 댕기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다양한 질병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또는 그 나라에서 허가된 모기 기피제가 예. 있습니다. 뿌리는 거, 바르는 거, 뭐 이런 타입이 있는데요. 예. 그것을 활동하기 전에 피복이라든지 이런 데에 발라주시고 예. 그다음에 긴 옷, 긴 바지 착용하고 활동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고. 예. 그 긴 옷이나 긴 바지가 그 모기를 좀 방지하는 데는 보조적인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네. 네. 1047번님이 그 하와이 비행기표 다음 달에 신혼여행 간다고 그래서 네네. 좀 긴팔 긴 바지 입으면 나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셔가지고 답변이 됐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이제 그 외에 세부적인 예. 안내사항, 이제 수칙 같은 경우는 예.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관련된 정보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 필요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실제 우리나라의 그 지카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 만약에 가장 우려가 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공항 아니겠습니까? 네. 메르스 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공항에서 검문 검색하면서 굉장히 그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좀 네. 후속 조치긴 했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좀 그런 움직임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네. 좀 선제적으로 좀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조금 더 과하게라도 대응하는 것이 좀 초기에 국민들 우려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황 평가에 따라서 예. 공항에서 대응 수준은 당연히 달라져야 될 거고요. 현재는 이제 뭐 중남미 브라질에서 오는 이제 비행기 승객들 대상으로 발열 감시 예. 스크리닝 업무는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열 중심으로. 예. 예. 초기에는 발열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체온 체크하는 것 이외에 체온은 체크. 예. 여보세요? 카메라로 체크. 여보세요? 예. 좀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예. 메르스랑도 비슷하게 초기 증상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서 좀, 초기에 좀 찾아내는 게 애를 먹었다라고 하는데, 짧게 그렇다면 실제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들어왔을 때, 네. 발견됐을 때, 바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면서 지카 예. 바이러스 감염증인지 감염증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됐기 때문에 뭐 격리 치료라든지 뭐 특별한 이 환자에 대해서 진단 예. 처방 이외에 특별한 치료, 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라고 하면 모기를 대상으로 이제 방역 조치, 또는 예. 감시, 대개체 감시를 좀 더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09 콜센터로 좀 내가 의심 지역에 다녀왔다 하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09로 전화하셔서 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의 박영준 연구관과 인터뷰를 해봤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린 거는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 운전 35년 경력의 삼익택시의 김상건입니다. 제가 원래 여행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연히 택시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다니는 게 저한테 참 신기롭고 참 좋았습니다. 손님 중에 항상 고마워하시고 수고하시라고 인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겸손하신 분 모시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제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교만한 사람이 타든다든지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은 상당히 운전하기가 불편합니다. 근무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물가에 비해서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빡봉이에요. 노력의 대가가 안 나온다 그럴까?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고 야간반 같은 경우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7시까지 12시간 꼬박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뀝니다. 굉장히 생체 리듬이 깨지니까 그거를 제가 극복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가 맡은 임무에 성실히 근무하고 싶고 우리 가족들한테 좀 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잘해주고 싶은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통제가 되는 바람에 그 우회로 좌회로 가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워낙 도로는 좁고 고가도로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태계로 쪽이나 시내 쪽으로 나가실 때는 그 차들이 한꺼번에 그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고 사고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양보하는 운전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운전기사 여러분 힘냅시다. 파이팅! 네, 택시 운전 경력 35년의 김상근 기사님과 오늘 통통 메시지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참 강조하신 겸손이라는 가치, 어느 분야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견제해야 할 그런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목소리조차 얼마나 또 겸손하신지가 묻어나더라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참여하시면요,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물은 이런 것들입니다. 불세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넷 잭슨의 어게인 드리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분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공로상 우리 아빠도 키워주시고 나도 길러주시고 우리 집에 큰 공을 세운 할아버지께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은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자,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작업이었는지 최기용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과장님,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통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 관리 주체가 징수와 집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전기, 수도, 난방비 등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수선 유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시설 유지 보수 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과도한 실적 제한 등 입찰 진입 장벽을 높여 특정 업체와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공사 감독도 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행정자치부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공동주택 관리비 분석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채택되어 전국 최초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한 여배우 같은 경우는 어느 집은 아파트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어떤 집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이래서 좀 문제 제기도 하기도 해서 난방 열사라는 그런 별칭까지 붙었잖아요. 네,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전기수도 등 개발 사용료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의 관리비와 입찰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한전과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에 부과한 요금과 관리주체가 세대에 부과한 요금을 비교 분석하였고 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입찰 공고문 내용과 입찰 결과의 상관관계를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분석 결과 시범 지역인 안양시의 일부 공동주택 중 관리비 집행 부조리 지수가 높은 단지가 도출되었고 예. 입찰과 관련하여 부조리 지수가 높은 공사업체가 시공한 수원, 광명, 안양시의 일부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작년 12월 현장 실사를 통해 관리비 부조리 지수가 높고 낮은 두 개의 단지를 비교 확인한 결과 예. 관리비 부당 집행액이 약 2.2배, 금액으로는 세대당 월 1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관리비용 과다원인은 인건비 중 시간의 수당을 3.1배 더 지급하고 장기수선 공사를 수선 유지비로 과다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예. 주요 부조리 공사업체는 공사 물량과 단가를 시중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공공공사 대비 23% 정도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 공사 내역서상 일부 공정을 누락시키거나 발주자 동의 없이 동종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도급 금액의 50 내지 60% 정도로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허, 이렇게 지금 문제점들이 빅데이터 분석,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총괄 진행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 뭐 분석만 하는 건가요? 뭐 해결까지 어떻게 좀 이어지는 건가요, 과장님? 분석을 해서 예. 저희가 그 단지에 대한 그 교육과 또한 그 비리 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문제점을 짚어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까지 이제 뒤따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석 과정이 좀 쉽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네, 그 현재 아파트 관리비는 회계 개정 항목을 47개 공개 항목으로 표준 분류하고 있으나 그 과거 개별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 징수와 집행 관련 데이터가 비정형화되어 있고 유관기관 보유 데이터가 서로 호환되지 않아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한정된 사업기간 내 분석 모델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도에서는 그 분석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빅데이터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된 여러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보완이 되면은 활용이 어떤 계획을 통해서 좀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네, 경기도는 그 공동주택 관리비 징수와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그 부조리 발생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부조리 지수가 높은 단지를 보면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 단지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리 지수가 높은 단지를 포함한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정화를 유도하고 심각한 단지는 직권 감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에 하는 등 그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그 공동주택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 도내 모든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징수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 공동체 회복과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여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없는 살기 좋은 주거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과의 최기용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덕분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명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2월이에요. 네. 2월 1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이제 우리 설도 다가오고요. 중국도 춘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춘절. 중국의 춘절은 뭐 어마어마하죠. 네,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고향으로 이동하는 시간만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춘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저희도 설을 굉장히 좀 고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대하다, 뭐 기다리다, 고대하다. 이런 표현은 중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 기대하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는 치다이라고 합니다. 치다이. 네, 이게 이제 한자 그대로 그 발음을 따서 중국식으로 치다이라고 하는데요. 치다이. 네, 기대라는 글자를 중국식으로 읽으면 치다이예요. 기대가 치다이. 그렇죠. 그다음에 설날, 춘절을 춘지에라고 하는데요. 춘지에. 네, 설날을 기다리다, 춘절을 기다리다. 치다이 춘지에. 치다이 춘지에. 한 번 더. 치다이 춘지에. 치다이 춘지에. 이때 춘지에는 춘절을 말해요. 춘지에. 네, 설날, 춘절을 그러니까 어순이 춘지에. 중국어가 영어랑 비슷하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치다이 춘지에.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춘절을 기다린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렇군요. 춘절이 춘지에. 한 번 더. 춘지에. 춘지에. 네. 봄춘자를 춘이라고 발음하죠. 그러면 그 연유는 뭐라고 합니까? 네. 연유는 리엔시우라고 하는데요. 리엔시우. 네. 이것도 글자 그대로 한자 발음을 그대로 중국식으로 바꿔서 리엔시우라고 해요. 리엔시우. 네. 좋습니다. 리엔시우. 그리고 연휴. 기다려지는
또 설날, 춘절, 춘지에 네. 이걸 기다리다. 치다이 춘지에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수 배워봤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지에. 자, 7372번님 40대 주부입니다. 설 연휴 붙이면은 춘지에 리엔슈 기다리고 기대하던 어린 시절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다른 뭐 없이 그냥 세뱃돈 받는 거. 그게 참 연중 행사였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저도 참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7372번님처럼 문자 주고 싶은 분들 샵 0945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배우고 싶은 표현들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올해 운수대통 하는 데에 저희가 좀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어떤 길을 불어넣어드리는 시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운전하며 든 생각들, 가족이나 지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2016년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샵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더 리얼그룹의 댄싱 퀸 듣고 이어갈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훈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목동훈입니다. 예. 자, 인천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다고 들었어요. 네. 올해 8월쯤 시행이 된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변하는 건지요? 네, 인천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연계해서 오는 8월부터 새로운 버스 노선을 시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인천시는 광역버스를 제외한 안선, 지선, 좌석, 마을버스 등 196개 노선 중 약 60%의 노선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중복되거나 구불구불한 굴곡 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을 개선하고 운행 거리가 지나치게 긴 노선을 줄여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예. 인천시는 현재 한 자리에서 세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버스 노선 번호를 네 자리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번호만 봐도 해당 버스의 기점과 종점 지역 등을 알 수 있도록 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처럼 대대적인 노선 개편 작업은 4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경인전철 중심으로 버스 노선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7호선, 추인선 등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입니다. 예. 버스와 철도 간 원활한 환승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목동훈 기자, 그러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노선을 개편하게 됐을 때 시민들은 좀 반발할 것 같아요. 좀 불편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좀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시민들이 새로운 노선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보다 버스를 몇 번 더 갈아타야 한다든지 버스 정류장까지 더 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렇죠. 노선 개편으로 정류장의 유동 인구가 줄어들 경우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예. 버스 노선 개편은 운송사업자와 시민들에게 민감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인천시는 노선 개편안 검토, 운송사업자 의견 수렴, 시민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새 버스 노선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노선 안내도와 버스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여 민원 발생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민들의 무엇보다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잘 수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동학대 문제 최근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11살 학대 소녀 사건,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 사건이 잇따르자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고강도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우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조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7일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이 발생하면 해당 아동이 사는 동주민센터 직원과 교직원이 특정 점검에 나선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업무 분담을 위해 예. 현재 3곳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내년까지 2곳 더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각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은 지역의 아동수는 16만에서 18만 명으로 신속한 조사나 사료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인천시 설명입니다. 예. 학대 피해 아동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쉼터도 올 상반기 중 한 곳에서 2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도 사회복지사와 교직원 등에서 학부모, 통반장 등 일반인으로 확대됩니다. 인천시는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과 피해 아동 응급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올해 2월 첫날입니다. 자, 연휴도 많고요. 계획들 잘 세우셔야지 서로 간의 약속 충돌하지 않고 편안하게 2월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익스트림, When I First Kissed You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ecause up there